물가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의 한 끼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로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착공 예정이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축산농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료 운송이 중단되면서 먹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겐 한 끼 챙기는 일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이틀의 밥상을 책임지는 복지관과 급식소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전 11시, 공원 근처 무료 급식소 앞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줄이 빠르게 길어지더니 어느새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하루 한 끼라도 무료로 먹으려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4,000~5,000원 정도 하면 다 먹는데 네, 7,000원, 8,000원 막 그렇게 그냥 막 밥값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같은 시각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급식소 문이 열리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네. 30분 만에 준비한 국수 120그릇이 동났습니다. 이곳은 25년 동안 노숙자나 독거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문을 닫았다 지난달 다시 열었는데 이젠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밀가루는 금가루가 됐고 무, 마늘 등 안 오른 식재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걱정이지요. 진짜 좋은 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너무 많이. 배가 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자체 보조금에서 부족한 운영비는 민간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후원금도 이제 줄어든 상태이고 부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또 다른 사회복지관에서도 밥을 퍼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달부터 현장 무료급식이 재개된 뒤 미리 정해진 어르신 120명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선착순 배정이라 매일같이 남은 자리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만 수십 명입니다. 대부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점심으로는 다행히 밥다운 한 끼를 먹었지만 식비 부담이 커지니 자연스레 남은 끼니는 대충 때웁니다. 여기 따뜻하게 국 주고 밥 주니까 그게 좋은 거지. 라면이나 그래도 찬밥 말아먹고 그러지. 복지관도 요즘은 국과 밥, 반찬 3개를 지자체 식대 보조금 3,600원에 맞추기가 빠듯합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메뉴에 있어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비 지출 비중은 소득 상위 계층의 3배가 넘었습니다. 껑충 뛰는 먹거리 값에 제대로 한 끼 먹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불똥이 축산 농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우가 먹어야 할 수입 건초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자 씨는 축사에 들어설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당장 송아지를 먹일 수입산 건초가 점점 바닥을 보이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창 커야 할 송아지는 하루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얘들 먹을 게 일주일밖에 안 돼 있어서 굶길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이라 계속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큰 문제예요. 농민들에게 각종 사료를 공급하는 축산농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옥천 지역 한우 사육농가 300여 곳에 조사료를 공급하는 이 축협에는 일주일 넘게 수입 건초가 도착하지 않아 창고가 거의 비었습니다. 조사료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물류 대란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노력하는 만큼의 물량 확보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늦게 건초 구하기에 나선 농민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되돌리기 일쑤입니다.
사람도 안 먹으면 죽는 건지 짐승들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뿡 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어디 도둑질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남의 집 그걸 갖다 먹일 수도 없고 어떡하느냐고.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산업 현장은 물론 축산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의회 대표단의 몽골 방문 계획을 비난하면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충북도 의회에 오물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어제 오전 충북도 의회 현관에서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두고 혈세를 들여서 해외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다 청원경찰들이 제지하자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가축 분뇨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박문희 의장과 의원 3명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부터 4박 5일간 방문길에 오르는데 마지막 회기 중에 떠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몽골과 교류 물꼬를 트고 지역 기업 수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보행자가 녹색불이 켜져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영상 검정치로 이를 인식해 6초에서 10초 범위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충주시는 노인 보행 수요가 많은 법원 앞에서 대가미공원 간 횡단보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걷어 걷는 길로 바꾸겠다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이 이달 착공 일정을 백지화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잘 쓰는 도로 왜 걷어내냐는 주민 반발 때문인데요. 대안 중의 하나로 이번엔 산허리에 데크 등 인공시설물을 둘러 보행로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 또 논란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반세기 가로수가 빽빽한 4.2km 구간의 우암산 순환로. 대체 노선 신설로 도로 역할이 약해진 이 길을 차라리 걷는 길로 쓰는 게 낫겠다고 해서 둘 중 한 개 차로를 걷어 비좁은 보행로를 넓히는 100억 원 규모의 둘레길 사업이 예정된 곳입니다. 잘 쓰는 도로 왜 걷어내냐는 인근 주민 반대에도 청주시가 예고한 착공 시점은 늦어도 이달 말. 그러나 이범석 시장 당선인의 재검토 공약에 따라 먼저 이 사업부터 중단됐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곧바로 이 사업만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기존 안, 보완할 수 있는 안,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다시 이제 전문가들이 최저안을 만들어서 좀 시민들한테 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기존 도로를 둔 상태로 다시 구상 중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보행로 옆 허공에 데크를 설치해 보행로를 넓히는 방안입니다. 산 허리에 데크를 떠받칠 인공 구조물을 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둘레길 반대측이 제안하기도 했던 이 대안에 이번엔 환경단체가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있던 구조물도 없애 자연을 복원해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거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경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차라리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논란의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불황 타개를 위해 발굴된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괴산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3년 만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 59명으로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농가 19곳에 배정돼 담배와 옥수수 수확 등 일손을 돕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133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괴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을 7월부터 확대 개방하고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 공설운동장 축구장의 경우 그동안 천연 잔디구장 보호를 이유로 특정 행사 시에만 개방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잔디 보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신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 상영 등의 문화 행사도 개최해 체육시설 용도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대포폰 126대를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한 혐의로 20대 7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조작한 전화번호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심칩을 판매한 60여 명도 추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감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달 29일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해당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를 알리는 60초 영상 공모전이 메모리를 주제로 열립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공동 주최로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 청주를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만들 60초 영상 콘텐츠를 모집합니다. 총 상금은 3천만 원으로 청소년부와 일반부 통합 대상 한 편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작품을 접수하며 전문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와 유튜브 조회수 결과를 반영한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가립니다. 초정행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초정행궁 수락관 궁중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한방 보양식으로 9가지 약재로 만든 약떡을 활용한 미음인 구선 왕도구와 함께 궁중 반찬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궁중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 효능, 궁중 식사 예절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